매일 아침 진통제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투석이 없이는 못 삽니다. 아침마다 무심코 하는 단 한 가지 행동이 평생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반복하는 그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너무 늦게 깨닫죠. 그때는 이미 신장의 절반이 손상되어 투석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신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 소변의 미세한 변화, 잠의 질, 심박수의 이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신장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침 그 평범한 시간이야말로 신장의 가장 치명적인 시간대라는 것을요. 인체는 8시간 가까이 음식도 물도 섭취하지 않은 채 밤을 보냅니다. 그 상태에서 혈액은 진하고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우며 어떤 자극에도 민감합니다. 이때 잘못된 행동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반복한다면 신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망가집니다. 작년 봄, 69세 김철수 씨가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죠.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단 30%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당뇨도 고혈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30년 습관 빈속에 마시는 블랙커피 한 잔이 범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 한 잔 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빈속의 커피는 신장에 대한 은밀한 독약입니다. 카페인은 미세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의 혈관은 하루 200리터의 혈액을 거르는 정밀한 필터와 같습니다. 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 단 몇 분 만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30% 감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내내 피를 거르는 공장이 갑자기 원료 공급을 1, 3이나 잃는다면 그 공장은 과부하로 버티다가 결국 고장이 납니다. 이 반복된 아침의 충격이 바로 신장을 갉아먹는 첫 시작점입니다. 또한 혈류가 줄면 몸은 혈압을 올리기 위해 레닌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압은 순간적으로 치솟고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 글로머르이가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은 절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 73세 박민호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20년 넘게 아침마다 에스프레소 2잔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소변이 심하게 거품을 물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즉 신장의 필터가 구멍이 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커피가 심장에는 좋다던데요? 그의 말에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커피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빈속 탈수 상태, 혈류가 불안정한 아침에는 신장에 독이 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장의 여과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빈속 커피 한 잔만으로도 칼슘 배출량이 평소의 3배나 증가합니다. 이 칼슘이 뭉쳐 다른 이온과 결합하면 결국 신장결석이 생깁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전체 신장결석 환자의 60% 이상이 아침 커피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커피 믹스나 달달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정제당 프럭토스 시럽, 인공 첨가물이 혈당을 급상승시키며 신장은 그 과잉된 당을 걸러내느라 2배로 피를 짜냅니다. 그 결과 당뇨성 신장염,
즉 신부전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립니다. 65세 정미경 씨가 그랬습니다. 달달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백뇨와 당뇨성 신장 손상, 이미 회복이 어려운 단계였죠. 왜 하필 아침이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는 자연적으로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때 카페인을 넣으면 코르티솔이 최대 500까지 폭등합니다. 그 결과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관 염증이 생기며 신장 조직이 서서히 섬유화 인과됩니다. 쉽게 말해 신장이 돌처럼 굳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카페인을 빨리 분해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카페인 배출 시간이 12-1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즉, 오늘 아침에 커피가 밤까지 신장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커피를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빈속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간단한 음식, 과일, 견과류, 빵 등을 섭취한 후 아침 식사 후 30분이 지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낮은 원두를 선택하고 에스프레소는 피하며 당이나 시럽을 넣지 말 것.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굳이 바꿔야 하나요? 하지만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늦게 발견됩니다. 피로감, 부기, 거품료가 느껴질 때쯤엔 이미 늦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커피가 아닌 물이 당신의 신장을 깨워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신장을 망치는 첫 번째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가지 더 많은 한국인들이 매일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해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신장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오늘 아침에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혹은 향긋한 미역국 한 그릇을 드셨을 겁니다. 국이나 찌개 없는 아침 식사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내가 매일 먹는 그 국이 내 신장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김영식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다리가 심하게 부어 마치 관절염 환자처럼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먹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생선 넣은 된장찌개에 김치 몇 조각이요.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단 20%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결국 평생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짜게 안 먹어요. 딱 입맛에 맞게만 넣어요. 하지만 바로 그 입맛에 맞게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짠맛에 익숙해진 사람의 보통 간은 사실 안전 기준을 훌쩍 넘은 농도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평균 5개 소금, 된장찌개에는 6기 이상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를 5기야로 제한하라고 권장합니다. 즉 아침 한 끼만으로 이미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셈입니다. 그럼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중 나트륨이 증가하면 나트륨은 세포 속의 물을 끌어당겨 혈관 속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신장은 그 피를 거르느라 극심한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혈압이 오를 때마다 신장의 미세한 혈관 수천 가닥이 끊어지기 직전에 현악기 줄처럼 팽팽히 당겨집니다. 한두 번은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매달 수백 번, 매년 수천 번 반복된다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혈관 손상, 사구체 파괴, 신장 기능 붕괴. 68세 조명순 씨는 아침마다 라면이나 국수를 즐기며 국물은 아깝잖아요 라며 항상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20년이 지나 어느 날 새벽 심한 허리 통증과 전신 부종으로 병원을 찾았죠. CT 결과 그녀의 신장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소금 결정 덩어리, 즉 나트륨 결석이 가득했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짜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남해안 지역 환자들 중에는 평생 짜게 먹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결코 짠맛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히 망가질 뿐입니다. 심지어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처럼 담백하다고 느끼는 국조차 숨은 나트륨 함량이 상당합니다. 가루 다시다 멸치 육수, 시판 육수를 사용하면 평범한 콩나물국 한 그릇에 3지, 소고기 미역국에는 5기 이상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MSG, 버섯 추출물, 인공 향미제 같은 첨가물들은 고령자의 신장에서 분해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미세염증을 일으키며 신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74세 박정숙 씨는 나는 직접 끓이니까 괜찮아요 라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매일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냈죠. 그러나 분석 결과 멸치 10마리만으로도 3개 소금에 해당했습니다. 그녀는 믿지 않았지만 검사 수치가 말해주었습니다. 신장이 이미 30%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나트륨이 신장세포로 들어오면 물을 끌고 들어와 세포를 팽창시킵니다. 이 부풀어 오른 세포들이 주위의 혈관을 압박해 혈류가 차단되고 산소가 부족한 부위부터 차례로 괴사와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한번 섬유화된 신장은 절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 기준의 2배를 먹고 있다면 신장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기에 사람들은 방심하다가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오를 때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짠 음식 플러스 커피. 많은 분들이 아침 국밥이나 찌개를 먹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십니다. 카페인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마치 쌍둥이 독약처럼 신장을 압박합니다. 혈압은 오르고 혈관은 좁아지며 혈류가 끊기고 세포는 산소를 잃습니다. 서울의 한 학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74세 이재호 교수님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젊을 때 매일 아침 된장찌개에 블랙커피 한 잔이 내 루틴이었죠. 그런데 55세 때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끊고 나서야 10년 만에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신장 전문의의 실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짜게 안 먹어요. 국물만 조금 떠먹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소금은 혀가 아니라 피 속에 있습니다. 적당히 간 맞춘 국 한 그릇에도 신장이 평소보다 1.5배 더 일해야 할 만큼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당부합니다. 1. 국물은 절대 다 마시지 말 것.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세요. 2. 간은 마지막에 불 끄기 직전에 소금을 넣으면 염분이 음식에 덜 스며듭니다. 3. 자연의 단맛으로 간하기. 다시마, 무, 양파, 말린 버섯 등은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을 냅니다. 국물이 진할수록 신장은 약해진다. Dei 에리도 센데이 꼬라 아시사 아란도.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짜게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장질환 발병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혈압약의 효능까지 떨어뜨립니다.
매일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잡히지 않는 이유, 아침국 한 그릇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심장과 신장에 모두 쌓이죠. 80세의 한 어르신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평생 된장찌개로 살아왔는데 이제 뭘 먹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끊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금 3분의 1만 줄이고 물 한 컵을 더하세요. 국은 여전히 맛있고 신장은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3달 후 그의 부종은 사라졌고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55%에서 68%로 회복되었습니다. 아침의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의 수명을 몇 년 연장시킨 것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한국인에게 국을 줄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찌개, 김치, 젓갈, 육수, 그것이 우리의 밥상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맛있는 국이 좋은 국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아침에 국을 드셨나요? 국물을 남기셨나요? 만약 다 드셨다면 내일 아침엔 절반만 남겨두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신장을 10년 더 살게 합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지도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당신을 위해 일할 뿐이죠.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릴 땐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번째 습관, 즉 아침 물을 건너뛰는 습관이 어떻게 신장을 더 빨리 노화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언제 마시느냐가 하루의 신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동안 물만 충분히 마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신장을 깨워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신장은 하루를 심한 탈수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자는 7,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신진대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숨과 땀으로 수백 밀리리터의 수분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의 혈액은 죽처럼 걸쭉해져 있고 그 탁한 피를 거르는 신장은 이미 온몸의 압력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66세 이명자 씨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우윳빛 소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결과 신장 안에는 달걀 노른자 크기의 결석 3개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녀는 저는 아침에 물을 안 마셔요.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마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차는 물이 아닙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는 신장을 자극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죠. 즉 마시면 마실수록 탈수가 심해지고 신장은 사막 같은 환경에서 피를 걸러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는 점점 끈적해집니다. 그 피가 신장의 미세혈관을 통과할 때 마치 진흙을 거름망에 붓는 것처럼 필터가 손상됩니다. 이 정교한 필터, 즉 사구체, 글로메룰루스가 찢어지고 망가지면 더 이상 독소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혈중 요산, 크레아티닌, 요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 물질들이 서로 엉겨 결석돌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석은 눈덩이처럼 커지며 결국 요로를 막습니다. 이명자 씨도 결국 수술비 500만 원, 입원 한 달, 그리고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인체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신장은 남은 물을 지키기 위해 소변을 극도로 농축합니다. 그 과정에서 칼슘, 옥살산, 요산이 서로 엉겨 작은 모래알 같은 결정이 생깁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 없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돌처럼 단단한 결석이 됩니다. 그땐 수술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만성 탈수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신장 세포가 수축하고 혈관이 눌려 혈류가 줄며 산소 공급이 끊어집니다. 그 결과
신장은 서서히 섬유화되어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72세 정병호 씨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이 안 마르니까 물 안 마셔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기준입니다. 목마름은 이미 2% 수분이 손실된 후에야 느끼는 신호입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은 작아져 있었고 크레아티닌, BUN 수치는 이미 경고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물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통증이 없다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남비안 메리아. 또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물 잘 마신다면서 주스, 커피, 탄산수를 마십니다. 하지만 그건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드는 액체입니다. 당분, 산, 카페인, 보존료가 신장을 자극하고 필터 부담을 2배로 늘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아침 물 한 잔 이 생명을 살리는 습관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밤새 방광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피를 묻게 해 사구체의 부담을 줄입니다. 순환을 활성화시켜 온몸을 깨웁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200, 250 ml이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장 혈류량이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 중 무엇이 좋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체온에 가까운 따뜻한 물. 찬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혈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합니다. 그리고 절대 한 번에 들이키지 마세요. 신장은 수도꼭지가 아니라 정교한 필터입니다. 5분 정도에 나누어 천천히 마셔야 몸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커피로 시작하지 말고 물로 시작하세요. 몸이 충분히 수분을 채운 뒤에야 커피나 차를 마셔도 신장이 놀라지 않습니다. 69세 한순옥 씨는 몇 년간 다리 부종과 요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기상 후 5분 안에 물 한 잔 마시기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부기가 사라지고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침대 옆에 물이 없으면 잠이 안 와요. 그게 바로 습관의 힘, 그리고 물의 힘입니다. 신장은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때 주는 물을 원할 뿐입니다. 물은 생명이고 아침에 한 잔 물은 신장이 가장 기다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책상 위나 침대 머리맡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 물 한 잔이 있나요? 없다면 내일 아침을 위해 지금 준비하세요. 그 작은 한 잔이 당신의 신장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약간 뻐근하다고 느껴지면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진통제 한 알, 비타민C 발포제 한 알, 혹은 몇 알의 건강보조제를 꺼내 드십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관리를 잘하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온 사람으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 습관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노년층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약물, 비타민, 미네랄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위가 비어 있고 혈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활성 성분이 한꺼번에 흡수되어 완충 장치 없이 그대로 신장으로 몰립니다. 그건 마치 화학 폭탄을 신장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76세 안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침마다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처방도 없이 습관적으로 하루 한 알씩 1년에 1영알이 넘는 약을 삼켰죠. 그러던 어느 날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단 10%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구체는 파괴되고 신장은 검붓게 변해 있었습니다. 원인은 진통제 속 이부프로펜. 이 성분이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70%나 줄였고
결국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진통제 약한 건데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심지어 아스피린조차 오랜 기간 복용하거나 공복에 먹으면 신장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부전 발생 위험이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진통제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과 건강보조제도 양날의 검입니다. 68세 최봉길 씨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매일 아침 3제 비타민C를 섭취했습니다. 1년 후 허리 통증과 소변 정체로 병원에 왔죠. 검사 결과 신장 속에는 작은 결석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옥살산 옥살라이트로 변해 칼슘과 결합해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67세 강수정 씨는 관절 영양제를 복용했습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들어있는 제품이었는데 혈액 검사에서 납과 수은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값싼 보조제에 섞여 있던 불순물이 신장에 서서히 쌓여 만성 중독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회복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러 학회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에 완전히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 신장을 통과하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30대에게는 안전한 약도 70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습관은 한꺼번에 여러 약을 먹는 것입니다. 72세 정학수 씨는 매일 아침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비타민, 보조제 등 8종의 약을 동시에 복용했습니다. 이 약들이 몸속에서 서로 반응하며 새로운 독성 물질을 만들었고 그 독성이 수년 만에 수백만 개의 신장세포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3가지 원칙을 꼭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1. 공복에 어떤 약이나 비타민도 먹지 마세요. 최소한 빵 한 조각이나 죽 몇 숟갈이라도 드신 후 복용하세요. 이 약을 삼킬 때 반드시 200ml 이상의 물을 함께 마시세요. 그래야 약물 농도가 희석되고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3. 3가지 이상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병원에서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받으세요. 절대 스스로 조합하지 마세요. 74세 윤복수 씨는 오랫동안 아침마다 소염제를 복용해 심한 단백뇨로 고생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약 대신 온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 20분. 6개월 후 그녀의 소변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신장은 약보다 습관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아침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1. 공복 커피. 2. 짠 국. 3. 물을 안 마시는 습관. 4. 약을 잘못 먹는 습관. 이 4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장이 가장 약한 시간대인 아침에 가장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며 서서히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신장은 느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3개월의 작은 변화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침대 머리맡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마시세요. 짜지 않은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약은 식사 후 30분 뒤에 복용하세요. 그리고 그때 원하신다면 커피 한 잔을 즐기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한 습관들이 당신이 건강하게 늙어갈지 아니면 투석기와 함께 살지를 결정합니다. 75세 최동수 씨는 한때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절망 대신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싱겁게 먹고 커피를 끊고 진통제를 중단했습니다. 1년 후 그의 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냥 의사 말대로 했을 뿐인데 지금은 2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라고 웃었습니다. 신장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더 이상 해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아침 습관을 돌아보게 했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혹은 3가지 좋은 음료와 3가지 나쁜 음료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신장은 아프지 않지만 당신이 어떻게 대하는지는 늘 듣고 있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납덩이처럼 느껴져 잠시 앉아 있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나요?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힘겹게 일어나야 할 때가 있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아마도 몸이 몰래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매일 60, 70대 환자 수십 명을 만나는데 이분들은 예전에는 등산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손주도 돌보던 분들이었지만 이제는 장 보는 정도만 해도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근육 감소, 즉 사르코페니아입니다. 작은 힘의 저하, 예전보다 활동이 귀찮아진 느낌에서 시작해 하루하루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조용한 질병이죠. 한국노인연구소에 따르면 60세 이상 거의 40%가 자신의 근육 감소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낙상, 골절, 당뇨, 생물학적 수명 단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수백 번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대전시에 사는 72세 김정호 씨였습니다. 초겨울 아침 그는 천천히 걸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지친 얼굴, 약간 떨리는 손을 가진 채로 말이죠.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쉬어야 해요.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장도 봤는데 이제 200m만 걸어도 숨이 가빠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손등의 정맥이 두드러지고 손 근육이 줄어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의 전신 근육량이 동년배 평균보다 25% 이상 감소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로 인해 대사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심장과 폐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피로가 매일 따라다니는 동반자가 된 것이죠. 놀라운 점은 김 씨가 식습관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아침에는 죽, 점심에는 밥, 저녁에는 국, 하루에 달걀 2개도 먹어요. 비타민도 챙기고요. 그런데 왜 점점 약해질까요? 답은 대부분의 60대 이상 한국인이 근육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죠. 달걀 2개로 약 10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지만 70세, 체중 60kg의 사람은 체중 1kg당 1.2, 1.5, 즉 하루 약 72,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 씨에게 식단을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죠. 아침 식사를 북어국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전통 음식이지만 달걀보다 10배 이상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두유에 청국장 가루를 조금 넣어 아미노산 류신을 보충하게 했습니다. 류신은 근육 재생의 스위치를 켜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을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음식만 바꿔도 다시 힘있게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달만 꾸준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반응이 느리지만 제대로 영양을 공급하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3주 후 김 씨는 재진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빨라진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침에 계단 3층도 쉬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40대 때처럼 힘을 느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제 매일 오후 공원에도 나갑니다. 김 씨의 사례는 특이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를 보며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바꿔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몸을 돌보면 누구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도 김 씨처럼 근육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음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달걀보다 12배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한국인에게 친숙한 음식, 근육 재생과 장 건강 개선에 도움되는 전통 청국장 가루, 부드럽고 소화가 쉬우며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식물의 황금이라 불린 붉은 작은 콩,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풍부한 푸른 생선 근육 노화 방지의 비밀 병기, 단순히 이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권장량, 조리 방법, 최적 흡수법까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며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식단에서 단 한 가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5년 후에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회복한 자세한 식단을 알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1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안내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수백 년간 힘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자연 단백질 첫 번째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김 씨에게 근육 회복 식단 첫 번째 음식으로 북어채를 권한다고 하자 그는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농담하시죠? 이거 저는 친구랑 소주 마실 때만 먹는데요. 저도 웃었습니다.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어채를 단순한 안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연 단백질 창고입니다. 북어채 100g에는 무려 7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즉, 달걀 한 개의 12배나 되는 양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 안에 루신이 들어 있어 근육 합성을 활성화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류신은 그 벽돌을 이어주는 시멘트입니다. 류신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 회복에 쓰이지 않고 흘러버리는 셈이죠. 저는 김 씨에게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진료한 또 다른 환자 68세 박순자 씨는 매일 아침 장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집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고관절 골절로 거의 2달간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았을 때는 의자에서 혼자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달걀과 함께 북어국 한 그릇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리법을 가르쳤습니다. 약간의 북어채를 따뜻한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마늘과 파 몇 조각, 달걀 한 개를 풀어 함께 끓이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북어국에는 약 20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 소화가 쉽고 흡수가 빠르며 속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박 씨는 한 달 동안 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짚지 않고도 의자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땅이 영양분을 잃으면 나무는 살아있지만 뿌리는 말라가고 잎은 시들며 가지는 약해집니다. 단백질은 힘의 뿌리를 키우는 비료와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에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화가 잘 되고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음식은 여전히 북어채입니다. 북어채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방은 적고 칼슘, 인, 비타민, 비군 등 미네랄도 많아 에너지 대사와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소금 함량이 적어 고혈압이나 경증 신장질환 환자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고기, 달걀, 생선만 먹으면 안 되나요? 단백질 충분히 먹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고령자에서는 단백질 흡수율이 20-30% 감소합니다. 즉, 같은 고기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더 많이 흡수하고 노인은 대부분 에너지로 대사되어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어채 수분을 제거해 단백질이 농축된 상태는 소화와 흡수가 훨씬 쉽습니다. 북어국 한 그릇을 먹으면 단백질의 거의 90%를 흡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붉은 고기나 달걀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봄 어느 날 강남 진료실에서 4주간 새로운 식단을 수행한 김 씨가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세 층 계단도 쉬지 않고 올라가요. 어제는 아내랑 쌀 10kg도 옮겼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가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강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꿨는데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조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 북어국과 달걀, 점심 오메가3 보충을 위해 가볍게 구운 고등어, 저녁 렌틸콩이나 두부 한 접시로 식물성 단백질 보충. 이것이 제가 회복 삼각형이라 부르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단백질 군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생선, 달걀, 식물성.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천천히 먹고 잘 씹고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 단백질 흡수는 위뿐 아니라 소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 저는 김 씨의 회복 과정을 기록하며 학생 강의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매주 근육량 수치가 오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85세인 저희 아버지가 매일 3층 계단을 오르던 말을 떠올립니다. 건강은 나이 문제가 아니야. 몸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결과야. 고령 환자를 더 많이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쇠약은 필연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고품질 단백질, 적정량, 적정시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 안 찌게 적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지방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근육이 먼저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도 떨어져 적게 먹어도 쉽게 지방이 늘고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약하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든 것이지 지방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에게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을 몸의 은퇴 저축처럼 생각하세요. 식사마다 힘 계좌에 입금하는 거예요. 입금을 멈추면 몸은 예고 없이 인출합니다. 식사마다. 그래서 단백질을 3끼에 고루 나누어 먹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은 적게, 저녁에 많이 먹으면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들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대신 매 끼가 몸속 근육 재생 공장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젓가락 잡을 때 손이 떨리거나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붙잡아야 한다면 그걸 작은 일로 넘기지 마세요. 이는 근육 손실의 첫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부터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북어국 한 그릇과 달걀 한 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단 3주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몸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환자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희망, 나이가 들어도 약하지 않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리가 강해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감, 독립성, 자존심을 되찾습니다. 저는 젊은 동료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노인 의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병을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문을 열고 아침에 차를 타서 혼자 마실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도 자신이나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런 삶을 원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두 번째 음식, 한국 전통 발효 콩 가루인 청국장 가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일반 두유 대비 2배의 단백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살아있는 유익균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단백질 흡수를 높이며 근육 염증을 줄여줍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 씨가 세 번째 재진을 위해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안에는 갈색, 노란색 가루가 신문지에 정성껏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저희 이웃이 노인에게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국장 가루라고 하던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가루를 보니 발효된 은은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자신이 우연히 제가 근육 회복 식단에 추가하려던 재료를 가져온 줄 몰랐던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 정말 적절한 시기에 가져오셨네요. 바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청국장을 전통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쭉하고 향이 강하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청국장 가루는 원래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이고 단백질 흡수를 돕고 근육 손실 속도를 늦춰주는 수백만 마리 살아있는 유익균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두가 발효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잡한 단백질이 분해되어 펩타이드와 소화가 쉬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덕분에 소화력이 떨어진 노인도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으며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일도 줄어듭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루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균이 활발히 증식합니다. 이 균은 소화를 돕는 것뿐 아니라 단백질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프로테아제 효소 생산을 촉진합니다. 저는 김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충분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까지 필요합니다. 장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청국장 가루 속 유익균이 바로 소화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직원입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장이 잘 일하게 먹어야 하는 거네요. 맞죠? 맞아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가루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하루 한두 스푼씩 15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 두유 혹은 무가당 우유에 섞어 살짝 저어 바로 마시면 됩니다. 맛있게 먹고 싶다면 아침 오트밀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섞어도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다른 환자가 있습니다. 65세 한미경 씨는 만성 대장염이 있어 발효가루를 먹으면 배가 불편해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용량을 2주간 복용한 후 그녀는 저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속이 무겁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없어요. 아침마다 몸이 가볍고 정신도 맑아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유익균이 장으로 꾸준히 들어가면 단백질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을 자극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까지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노인에게 이는 긍정적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맛있게 먹기, 흡수 잘됨, 근육 회복, 활동량 증가, 혈액순환과 소화 개선, 작은 청